그냥 사수에다 풀어놓습니다.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3일 있다 부대 돌아오라. 맨손에 흉기 무기 아무것도 없이 살아서 돌아오는 게 그들의 생존 방법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북한판 IS 가능성, 오늘 주제 상당히 민감하죠. 민감한 주제인 것만큼 오랫동안 저 혼자서 많이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도 많이 봤지만 누구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정말로 민감하지만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했고, 이 방송은 오직 전 북한군 장교로서 북한 한계교단의 무기 탄약고를 관리했던 책임자였던 사람으로서 순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제적 정치 상황이나 국제적 문제와 무관하게 오직 북한 내부의 문제만을 분석한 영상인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 국가의 붕괴가 됐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이러한 전문 분석가는 아니지만 오직 경험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판 IS 발생 가능성의 10가지를 제가 분석한 영상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 문제를 오직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왜 제가 계속 무겁게 말하는지, 내적인 갈등이 바로 이 문제에 저는 있었거든요. 실제 통일이라는 문제가 정말로 우리 민족 앞에 남겨진 과제이고 정말로 현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이 끝까지 완성되길 바란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북한 붕괴론 1부와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붕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념 문제라고 했죠. 이 이념 문제에서 6.25 전쟁에 대한 교육 문제가 북한 이념의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6.25 영상을 제가 올렸더니 저희 남편이 그 영상을 다 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왜 얘기 안 해?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북한이 붕괴됐을 때면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이미 사라진 거 아니야? 왜 그걸 생각 못하지? 이랬더니 그래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라는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할 때부터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의 문제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념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그 충성심 문제를 거기다 안 였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정권이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생각과 오랫동안 6.25 전쟁 역사라는 그 역사 교육으로 인한 반항 감정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부자의 충성심 문제는 북한 정권이라는 나라가 자기 역할 기능을 못할 때부터 김부자에 대한 헌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자에 대한 반감적인 구호들이 북한 시내 곳곳에 사련시라던가 평양시라던가 곳곳에 일어난다는 이슈들 다른 탈북민 유튜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도 이미 많이 나왔고요. 그 문제를 굳이 제가 여기서 강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 문제가 6.25 전쟁 교육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념의 문제를 제일 처음으로 짚었던 게 바로 이 IS 문제 때문입니다. 북한 붕괴됐을 때 많은 국제사회 전문가들이나 한국의 전문가분들은 북핵 문제를 가장 제일 우선으로 뽑지만 저는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핵 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핵 전문가분들은 그 문제를 당연히 중요시하겠죠. 그러나 북한 출신으로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사회를 우리가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이념의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가 그 이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판 IS 문제가 바로 그래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념의 문제의 갈등을 해결 못하는 북한 군인 출신들이 선택이 바로 IS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군은 최장의 군사복무를 겪었던 군 출신들이 저마다 내가 군사 전문가야 라고 자칭할 정도의 노하우와 경험과 풍부한 본인들의 군사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이 최장으로 지금 연속이 이어지면서 군부에 들이닥친 북한 군의 식량란은 여러분이 상상 그 이상의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때 항일 유격대식 유격전을 배워주면서 식량도 자체 해결하라. 그 어느 곳에 아무것도 없이 던져놔도 살아날 수 있는 생존 본능. 북한 군인들은 이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단련된 사람들이라는 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의 정리가 안 되면 북한판 IS 가능성의 두 번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무기 소유 문제입니다. IS라면 일단 자체 무기나 탄약, 군사 장비들이 있어야겠죠. 북한의 무기 탄약 허술함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군인들과 제대 군인들입니다. 탄약 관리자의 책임자였던 제가 당시에 사려원시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탄약 분실을 15발이 분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곳에 다 통보가 안 들어갑니다. 그 여단 같은 경우에는 여단의 모든 사람이 다 모릅니다. 탄약 관리 책임자인 저한테만 통보합니다. 저와 보위부와 정치부, 참모부 그리고 나무 부서는 아무도 몰라요. 철저히 보안으로 진행됩니다. 탄알이 분실되는 순간 그 분실된 탄알이 찾을 때까지 24시간 특별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관리 책임자인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 탄약고가 있는 울타리들이 형식상으로는 고압선이라는데 저런 게 없어서 고압선 투입 못합니다. 그리고 창고가 실제 문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열쇠 기능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도 제가 열 수 없는 그런 무기고 열쇠다. 열쇠 기본 5개, 10개 들고 다니는데 창고장들이 노골적으로 말한다. 아유 이거 털자면 순식간이지.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무기 탄약고 관리했던 창고장 출신 군인들, 제대 군인들. 모르겠습니까? 알죠. 이러한 탄약고의 허술함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 탄약고가 나 탄약고입니다 라고 오픈을 안 해놓습니다. 오픈해 놓는 데도 있고 안 해놓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방물자와 함께 한 뜰 안에 모든 군수물자를 다 관리했댔는데 이 울타리가 허술하니까 술 먹고 옆에 대대 강습했던 사관들이 야밤에 우리 탄약고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탄약고를 관리할 때는 무조건 실탄을 100% 장진해 갖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앞에다가 공탄 3발을요. 공탄이라는 게 쏘게 되면 사람이 충격으로 쓰러지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탄은 사람이 맞으면 죽겠죠. 탄약고를 지키는 과정에 옆에 대대에서 강습이 있었는데 강습에 참가했던 사관원들이 술을 한잔 먹고 여자들이 군무를 선다니까 얕잡아보고 우리 병동으로 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막말해서 시비 치는 거죠. 그리고 슬슬 접근해 오는데 접근하지 마 쏜다 이랬거든요. 야 쏴봐 여자들 군무 쏜다고 그렇게 깔보는 북한 남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격발기를 당겼습니다. 근데 격발기를 당긴다 해도 얘네는 자기네 군무 때처럼 공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탄이 없어. 우리는 실탄이다 라고 말했지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더라고요. 결국 안 서면 쏜다. 자세한 설명까지 3번 경고했는데도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결국 제가 그 자리에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게 탄약고를 맡은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경종을 한번 울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발사를 했는데 공탄의 발사 소리와 실탄의 발사 소리가 다릅니다. 군인들은 웬만해서 그걸 알아들어요. 나가는 탄알이 벌써 실탄이라는 걸 순식간에 알고 2명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야 이 개같네 이러면서 돌을 이만한 거 들고서 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방을 더 갈겼습니다. 결국 그날 내가 3발을 갈겼는데 그 한밤중에 온 부대가 폭풍이 된 거죠. 여단장, 여단보위부장, 정치위원, 참모장까지 싹 다 동원돼가지고 무슨 일이야? 왜 총을 쏴갈겨? 너 미쳤어?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인도 아니고 자기 부대 군인들인데 왜 총까지 쐈냐? 안 그러면 나보고 이 탄약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나한테 권한 안 주겠으면 당신들 지키세요. 탄약고를 지키면서 그만한 배짱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탄약고를 못 지키거든요. 그 정도로 경계가 허술했다는 겁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북한의 탄약고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탄약고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군인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탄약고가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인다는 거지. 무기 탄약 관리만 제대로 잘 보완이 됐더라면 IS 문제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될지는 모르지만 무기 탄약고 문제는 군부가 관리하는 무기 탄약고가 알려진 정보라면 알려지지 않은 무기 탄약고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북한판 IS의 가장 중요한 문제. 무기를 진다면 어쩔 거냐. 북한군은 지금까지 유격전술을 배웠었습니다. 모든 군사 전략이 유격전술에 속합니다.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식 전투훈련 방법을 그대로 유격전술로 다 교육하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이 유격전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격전에 대한 군사교육책이 혁명활동책으로 둔갑이 돼서 학생들부터 모두 교육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죠. 다음 5번째 문제에서 또 본다면 이러한 유격 전술 문제가 부대에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전투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8.15 훈련소에 있을 당시에 저희 산 하나 너머에 정찰 중대가 있었습니다. 정찰 총국사나 특수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 중대입니다. 명칭이 말 그대로. 부대의 그 골짜기를 통째로 그 부대가 차지했고 그 골짜기에서도 한 100m나 들어가야 부대 정문이 보입니다. 들어가는데 상당히 으스스해요. 장교들만 며칠 가끔씩 그 약속 자꾸 들어가는데 대체로 낮 시간에 가면 자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낮엔 잠이 깎아? 우린 낮에 훈련 안 해. 밤에만 훈련하지. 딱 그 한마디입니다. 네. 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소리 다 풀어놓습니다.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3일 있다 부대 돌아오라. 맨손에 흉기 무기 아무것도 없이 살아서 돌아오는 게 그들의 생존 방법이라는 거죠. 북한군이 가장 중요하게 연기는 동계훈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훈련이 뭔 줄 압니까? 야간훈련이라는 거예요. 야간훈련도 동계훈련이 12월 1일 시작 땡 하고 시작되잖아요. 시작된 날로부터 1일 내지 2일 안에 야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럼 저녁 6시가 기상이고 아침 6시가 주침 시간입니다. 낮과밤을 뒤집어 놔요. 야간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유격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야간 훈련들이 많이 익숙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5가지와 결론 문제는 제가 다음 방송 시간에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방송한 거는 앞쪽에 5가지입니다. 첫째, 이념의 문제에서 충성심과 반환감정 유교전쟁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두 번째, 이념 문제를 정리 안 하면 그 이념의 갈등을 겪은 사람들이 북한 정부가 붕괴돼도 결국 IS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세 번째, 무기 탄약 문제. 이들이 IS로 가서 과연 그 전제 가능성이 얼마나 유지되냐?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기 탄약, 군수물자를 그들이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다음으로는 이들이 그 길을 넘어가서 얼마만한 군사 지휘를 할 수 있냐. 오랫동안 북한의 김일성의 유격전을 배운 그러한 유격전술과 동계훈련에 훈련된 전문 훈련 군인들과 제대 군인들도 훈련 기능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다. 5번째, 북한의 야간 훈련 방법, 동계훈련 방법이 바로 이들이 존재 가능성, 유지가 오랫동안 꽤 가능성이 큼을 오늘 방송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나머지 5가지와 한국 앞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